2학년 4단원 소화와 순환 단원을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이 고공비의 교재를 보고 하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사진으로 촬영한 화면이라 조금 바르지 못하게 있는데 뭐 너희 공부하는 데는 별 상관없으니까 그냥 보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나오는 게 동물의 구성 단계예요. 동물의 구성 단계. 일단 생물의 구성 단계에 대해서 알아보자. 생물은 맨 처음에 세포로 이루어졌어. 세포가 모여서 조직이 되지? 조직이 모여서 기관이 될 거야. 기관이 모여서 하나의 개체가 되는데, 그치? 근데 여기에서 식물 같은 경우는 조직이 많으니까 조직계가 들어가 있지. 근데 동물 같은 거는 기관이 많아. 기관이라는 건 조직들이 모여서 일정한 형태와 기능을 하는 것들이잖아. 그래서 기관이 많기 때문에 요 사이에 기관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기관들의 모임 기관계는 뭐 호흡기관계, 순환기관계, 뭐 소화기관계 이렇게 있어. 여러 가지가 있고요. 그러면 이게 뭐야? 동물의 구성 단계야. 세포, 조직, 기관, 기관계, 개체인데 세포는 뭐냐? 일단 생물체를 구성하는 구조적, 기능적 기본 단위를 우리는 세포라고 하지요. 그 다음에 조직은 모양과 기능이 비슷한 세포들의 모임. 그래서 상피조직, 결합조직, 신경조직 뭐 이런 것들이 있다고 그랬어. 그 다음 기관. 조직이 모여서 일정한 형태와 기능을 나타내는 단위를 우리는 기관이라고 그럴 거야. 기능을 하는 거야. 자기가 하는 일이, 맡은 일이 있어. 그래서 일정한 기능을, 비슷한 기능을 하는 애들끼리의 모임을 뭐라고 한다? 기관계라고 얘기합니다. 이해됐죠? 그 다음에 이 기관계가 모여서 하나의 독립된 생물체를 만들어내는 게 개체다라는 걸 알아두시면 돼요. 여기서는 여기 내용은 별로 중요한 게 순서나 각각의 이제 어떤 게 무슨 일을 하는지 이 정도만 기본적으로 알면 되고 문제 잘 안 나오는 거니까 이렇다 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뒤에 가서 영양소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예요. 좀만 기다려. 영양소입니다. 영양소는 우리 몸을 구성하거나 에너지원으로 이용되는 거 영양소라고 하는데 영양소의 종류는 두 가지가 있어. 주 영양소하고 부 영양소가 있는데 주 영양소는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면 주 영양소고요. 부 영양소 에너지원으로 사용되지 않으면 부 영양소야. 그럼 이 영양소가 우리 몸에 어떻게 구성하는지 한번 볼까? 우리 몸의 대부분은 다 물로 되어 있지. 그치? 66%가 물이야. 그 다음에 물담을 많이 먹은 게 탄수화물이라고 하는 우리가 밥 얘기하죠. 탄수화물인데 탄수화물은 우리 몸의 구성 성분 버튼이 0.6%밖에 차지하지 않아. 그렇게 많이 먹는데 왜 0.6%밖에 차지하지 않냐? 탄수화물을 먹으면 대부분 봐봐, 섭취하는 양이 많지만 대부분 에너지원으로 이용됩니다. 에너지를 내는데 쓰기 때문에 탄수화물은 몸의 구성 성분가 아주 극히 일부다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 몸을 구성하는 성분은 물이 제일 많고 단백질, 피부나 내장기관 이런 것들이 거의 다 단백질이기 때문에 단백질이라고 얘기하고요. 피부 밑에 피하지방으로 저장된 지방, 무기염류, 탄수화물 뭐 이런 것들이 우리 몸을 구성한다라는 거야. 이해됐죠? 그래서 에너지원으로 사용되는 주 영양소 세 가지,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배울 거고요. 부 영양소, 무기염류, 바이타민, 물 배울 거예요. 그래서 주 영양소에 대해서 먼저 배우겠습니다. 우리가 보면 이걸 올리고 129페이지에 보면 3대 영양소와 검출 방법입니다. 우리가 에너지원으로 사용되면 주 영양소라고 그랬지? 그래서 주 영양소의 첫 번째 탄수화물입니다. 이 탄수화물은 탄소, 수소, 산소로 이루어진 물질이야. 그래서 얘는 1g을 섭취하면 4kcal의 에너지를 내고요. 그 다음에 4kcal 동그라미 치시고요. 얘는 포도당은 어떤 모양이냐면 탄수화물 어떤 모양이냐면 이렇게 덩어리가 커. 이렇게 크단 말이야. 씹으면 얘가 뭐가 되냐면 이렇게 돼. 그러면 이거 4개가 붙어있는 걸 녹말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녹말이 또 소화가 되면 이렇게 2개씩 붙어있어. 2개씩 붙어있다 해서 이당류라고 그래. 이당류의 대표적인 게 엿당입니다. 그 다음에 얘는 또 소화가 되면 하나씩 이렇게 될 거야. 이건 단당류. 대표적인 게 포도당입니다.
우리는 왜 소화를 하냐? 이렇게 포도당의 형태로 작게 만들기 위해서 그래. 왜냐면 세포막이라는 게 있는데 그 세포막은 얘네 뭐냐? 그물처럼 생겼어. 그래서 입자가 작은 것만 통과시키고 입자가 큰 건 통과 못 시키는데 탄수화물이나 녹말, 이당류 같은 경우는 통과가 안 돼요. 포도당 크기 정도 돼야지 통과하니까 세포 안으로 투입하기 위해서 세포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뭐한다? 소화 과정을 거친다라는 거야. 이해되시죠? 그래서 최종 분해산물이 뭐가 된다? 포도당이 된다. 중요합니다. 우리 몸에 흡수하기 위해서는 포도당의 형태로 흡수하고요. 주로 에너지원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섭취하는 양에 비해서 몸의 구성성분이 낮고요. 그 다음에 여분은 간이나 근육의 글리코젠의 형태로 저장해. 글리코젠은 지방의 한 형태니까 지방으로 저장하니까 밥을 많이 먹으면 살찐다는 얘기야. 종류 단당류, 이당류, 다당류 아까 얘기했죠. 그다음에 쌀, 국수, 빵, 고구마, 감자 같은 것들을 탄수화물이 들어있다라는 거야. 그다음 단백질 하기 전에 우리가 지방을 먼저 할 건데 지방 보세요. 얘도 마찬가지로 탄소, 수소, 산소로 되어 있지. 얘도 마찬가지로 어때? 탄수화물하고 구성원소가 똑같기 때문에 서로 전환이 됩니다. 얘는 1g 섭취하면 9kcal 동그라미 치세요. 그래서 지방은 똑같은 양을 가지고 더 많은 열량을 낸다. 그래서 지방 잘 안 빠지지요. 그 다음에 최종 분해산물 우리 몸에 흡수하기 위해서는 네모 치세요. 지방산과 모노글리세리드 이렇게 변한다. 그 다음에 에너지원 가장 많은 열량을 발생시키고 얘는 세포막의 구성부 아까 세포막 그물처럼 된 거라고 그랬지. 여기를 통과하기 위해 소화가 일어난다고 그랬어. 이 세포막의 구성 성분이 지방입니다. 여분의 지방은 피부 밑에 저장해서 피하지방 피하지방 얘는 체온 유지합니다. 체온을 유지해주는 거야. 즐거움. 과다하면 비만이 되겠죠. 그 다음에 잘 안 녹기 때문에 벤젠과 같은 유기용매에 넣어서 녹인 다음에 사용하고요. 땅콩, 깨, 참기름, 식용유 같은 것들에 지방이 많이 들어있어요.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이제 단백질입니다. 단백질은 탄수화물하고 지방하고 똑같이 탄소, 수소, 산소로 이루어져 있고 그 중에 또 질소가 하나 들어있어요. 이 질소 때문에 서로 합성이 안 돼요. 그래서 반드시 먹어줘야지만 됩니다. 1g당 4kcal 에너지를 내고요. 얘도 우리 몸에 흡수하기 위해서 아미노산의 형태로 흡수할 거야. 에너지원입니다. 탄수화물하고 지방이 먼저 에너지원으로 쓰여. 제일 먼저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건 탄수화물이야. 그 다음에 지방이 없어야지만 단백질로 에너지를 내기 시작한다. 이해됐죠? 그래서 얘는 주로 몸의 구성 성분을 하기 때문에 에너지원으로 잘 최후의 보루라고 하죠. 그때 쓰고요. 세포의 원형질, 효소, 머리카락 등의 구성 성분이면 성장기에 반드시 필요해. 왜? 합성 안 돼요. 몸에서 스스로 만들어낼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섭취를 해줘야 된다라는 거야. 살코기나 생선, 달걀, 흰자, 두부, 콩 이런 것들에 단백질이 주로 들어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3대 영양소에 어떻게 얘네들이 들어있는지를 확인할 거야. 3대 영양소가 어떤 음식물에 들어있는지 확인하는 실험 방법에 대해서 얘기할 거예요. 129페이지 3대 영양소에 검출하는 방법입니다.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인데요. 탄수화물은 포도당과 엿당 같은 당을 구분하는 거와 그다음 녹말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베네딕트 용액은 원래 청색이야. 근데 당이 들어있는 부분에다 베네딕트 용액을 넣고 가열하면 황적 색깔로 변할 거야. 이해돼요? 그래서 당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베네딕트 용액을 넣고 가열하면 왜 가열하냐면 반응이 너무 느리기 때문에 가열해서 조금 빠르게 해주는 거야. 그래서 가열해서 보면 색깔이 황적색으로 변하면 여기에 포도당이나 설탕, 엿당 같은 당이 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 그 다음에 녹말입니다. 아이오딘이나 칼륨 용액은 많이 봤지? 얘는 연한 갈색인데 녹말이 있으면 무슨 색으로 변해? 청람색으로 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했어? 광합성 할 때, 일할 때 광합성 할 때 광합성의 결과 녹말이 만들어지는 걸 알기 위해서 아이오딘이나 칼륨 용액을 반응시켰겠지? 맞아요. 그 다음에 단백질입니다. 뷰렌 용액이라고 하는데요. 뷰렌 용액 동그라미 치고 5%의 수산나트륨과 1%의 황산구리를 가지고 우리는 뷰렌 용액이라고 해. 이 뷰렌 용액은 원래 청색인데 단백질이 있는 부분에 떨어뜨리면 보라 색깔로 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뷰렛 반응이라고 할 거야. 그래서 단백질을 확인하는 방법이고요. 지방, 수단3 용액입니다. 수단3 용액. 얘네들은 수단3 용액 자체는 지방하고 잘 안 섞여요. 그래서 벤젠에 녹여서 우리가 확인을 할 건데요.
지방이 들어있으면 붉은색이 선홍색, 뭐 선홍색이라고 하면 그 정육점 색깔 있지? 그걸로 바뀐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 방법의 영양소 검출 방법을 가지고 그 영양소가 어디 물질이 들어있는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그 밖의 영양소, 부영양소입니다. 에너지원으로 쓰이진 않지만 몸에 구성하거나 생리작용 조절하는 게 부영양소야. 첫 번째 물입니다. 우리 몸에 주거 60에서 70% 차지. 우리 2% 부족할 때 음료수 있죠? 그 2% 부족할 때 왜 2% 부족하다고 그랬어? 2% 부족할 때 우리가 뭐를 느껴? 목이 마르다라고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목 마를 때 먹어라 라는 거지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우리 몸의 물은 2%만 줄어도 이제 목마르다라고 느끼는 거야. 그래서 물은 비열이 높기 때문에 체온 조절을 합니다. 체온 조절을 해주고 생리기능 작용 조절을 해주고 여러 가지 물질을 운반해주는 운반작용을 해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 아셔야 되고요. 그다음 무기염류입니다. 뼈의 2등의 몸의 구성 성분이 돼. 얘 적은 양으로 생리작용 조절하지요. 옆에 무기염류 여기 보세요. 칼슘, 뼈와 이의 성분이고 혈액의 응고를 돕습니다. 혈액이 잘 굳도록. 철, 혈액의 성분입니다. 야, 철은 헤모글로빈이라는 백혈구 안에 헤모글로빈이라는 색소가 있는데 이 색소 안에 철분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얘는 뭐 하는 거야? 산소 운반을 해주는데 만약에 철분이 부족하면 뭐가 걸려? 빈혈. 산소가 부족해서 빈혈이 걸린다. 이해됐죠? 나머진 다 읽어보시면 되고요. 칼슘이 부족하면 뭐야? 골다공증. 골다공증. 뭐라고 쓰는 거냐? 골다공증.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그래서 어디에 들어있냐? 우유, 치즈, 멸치, 다시마. 얘는 천연에서 섭성이 안 돼. 반드시 먹어줘야 돼. 그 다음에 이제 바이타민입니다. 바이타민 적은 양으로 생리작용 조절하는데 6가지 영양소 중에 유일하게 우리 몸을 구성하지 않습니다. 우리 몸의 구성 성분이 안 되면 적은 양으로 생리작용 조절하는데 바이타민은 우리가 2가지로 나눠요. 수용성과 지용성. 옆에 여기 볼 거야. 수용성 비타민 B1, B2, 비타민 C. 그래서 얘는 BC 카드가 물에 빠졌다 라고 외우면 되겠죠. 그래서 비타민 B1이 부족하면 각기병이 걸립니다. 각기병은 내가 손으로 피부를 눌렀을 때 피부에 살이 금방 올라와야 되는데 잘 안 올라오고 한참 있다가 메모리폼처럼 올라오는 거 각기병. 비타민 B2 피부병 뭔지 알죠? 비타민 C 잇몸에서 피나는 거 괴활병. 얘네들이 수용성이야. 지용성 바이타민은 A, D, E, K까지인데 결핍증은 E까지만 배워요. A는 야맹증, 밤에 잘 안 보이는 거야. 그다음 비타민 D, 구루병, 뼈가 휘는 겁니다. 그다음 비타민 E, 불임증 뭔지 알죠? 그래서 바이타민은 우리 몸의 구성 성분은 아니지만 적은 양으로 생리작용 조절하고 부족하면 결핍증이 생긴다. 그래서 바이타민 같은 경우에는 다시 먹어주면 원상복귀가 되고요. 너무 많이 먹으면 어떻게 돼? 오줌으로 다 나오게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129페이지까지 했어요. 그러면 130페이지부터 뒤에 그 131페이지 베이직 문제 있죠. 그거까지 풀어오는 거 숙제입니다. 숙제 꼭 해오세요. 그리고 이 다음에는 우리가 위에서의 소화까지 진행이 될 거야. 잠깐. 이제 뒷장 넘겨서 소화입니다. 소화. 소화라는 게 뭐냐? 소화. 야, 소화를 왜 하냐? 우리 음식물만 먹는 게 소화가 아니야. 음식물을 먹어서 체내에 흡수할 수 있는 형태로 흡수하기 위한 세포막을 통과할 수 있을 만큼 작은 크기로 분해하는 과정을 소화라고 할 거야. 주로 3대 영양소의 소화를 얘기할 건데 3대 영양소는 탄수화물, 포도당으로, 그 다음에 단백질은 아미노산으로, 지방산과 모노글리세리드로 소화되는 과정을 우리가 배우는 거야. 그래서 소화 과정은 2가지로 나눠 기계적 소화와 화학적 소화로 나누는데 기계적 소화는 음식물이 잘 섞이도록 도와준다든가 아니면 조금 힘을 줘서 입자를 작게 만들어주는 거야. 그래서 저작 운동하고 꿈틀 운동하고 분절 운동이 있어요. 저작 운동, 이로 씹는 거, 꿈틀 운동, 우리 물구나무 쓰고 밥을 먹어도 식도로 음식물이 가죠? 음식물 아래로 이동시키는 작용이야. 분절 운동 잘 섞이도록 해주는 거야. 그래서 꿈틀 운동하고 분절 운동은 소장에서의 기계적 소화에서 잘 나와. 왜? 그 그림 자체가 소장에서의 기계적 소화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본격적으로 할 거는 이제 소화 효소에 의해서 소화되는 과정인데 소화 효소입니다. 이 소화 효소는 음식물을 이제 잘게 분해하는 과정인데 얘는 단백질로 되어 있어요. 단백질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열에 무지하게 약합니다.
열에 약하다는 건 40도 이상만 되면 변형이 일어나요. 그래서 40도 이상 되면 소화가 안 일어나. 특정 온도에서만 활성이 잘 되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 소화효소는 한 가지 영양소만 분해합니다. 그래서 소화효소라는 건 소화가 잘 되도록 도와주는 역할, 촉매 역할을 함으로써 하고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열에 약하고요. 그치? 한 가지 소화효소는 한 가지 영양소만 분해한다라는 정도만 아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사람의 소화기관 쭉쭉 나와 있죠. 소화기관이라는 건 음식물이 지나가는 곳이야. 입, 식도, 위, 소장, 대장, 항문 이렇게가 소화기관이고요. 다른 것들은 그냥 도와주는 역할이야. 음식물이 직접 지나가진 않기 때문에 이해되십니까? 사람의 소화 과정입니다. 그 중에서 이제 가장 먼저 첫 번째 일어나는 게 입이야, 입. 입에서는 탄수화물의 소화가 처음으로 일어나는 곳이고요. 저작 운동에 의해서 탄수화물이 이제 녹말로 변할 거야. 그러면 혀 밑에 침샘이 있는데 그 침샘에서 아밀레이스라는 소화효소가 나옵니다. 그러면 녹말을 엿당으로 바꿔주는 게 뭐야? 입에서의 화학적 소화야. 그다음 위에서의 화학적 소화랑 기계적 소화는 위에서의 기계적 소화는 꿈틀 운동해서 밑으로 내려보내고 분절 운동에서 섞이게 해주는 거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밑에 화학적 소화가 더 중요해. 여기서는 펩시노제는 염산하고 만났는데 염산. 야, 염산 그냥 있는 거 아니죠? 왜 있어? 첫 번째, 뭐를 활성화? 펩시노제는 펩신으로 활성화. 그 다음에 활성화 시키고요. 두 번째, 우리가 밥을 먹었는데 위에서 썩으면 안 되잖아. 음식물의 부패 방지.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가 응가하고 손 안 씻고 그냥 밥 먹었어. 그러면 음식물을 따라서 손을 따라서 입속으로 세균이 들어가겠지. 그 세균을 죽이는 살균 작용 이렇게 세 가지 역할을 하는데 왜 펩시노젠이 나와서 염산하고 만나야지 펩신이라는 소화효소가 될까? 펩신이 바로 나와서 소화하면 안 될까? 왜 그러냐면 이 얘네들 같은 경우는 국가적인 공휴일은 아니지만 잠깐 중단했어. 선생님 어디까지 했지? 보세요. 펩시노젠이 바로 위에서 안 나오고 펩시노젠이 나와서 염산하고 만나서 펩신이 되는 이유는 위는 단백질로 되어 있어. 그죠? 그렇기 때문에 펩신이 바로 위로 나오면 어떻게 되겠어? 음식물을 소화하기 전에 위부터 소화하겠지? 그래서 펩신이 바로 나오면 안 되니까 위벽을 보호하기 위해서 펩시노제의 형태로 나와서 염산하고 만나야지만 단백질을 분해할 수 있는 펩신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위에서의 화학적 소화 펩시노젠이 염산하고 만나서 펩신이 돼서 단백질을 중간 단계 단백질 다른 말로 펩톤이라고 하죠. 이걸 만들어내는 과정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각 기관에 화학적 소화 입에서의 화학적 소화 위에서의 화학적 소화 같은 것들은 반드시 외우셔야 돼요. 별표. 입에서는 탄수화물의 소화가 최초로 일어나고요. 위에서는 단백질의 소화가 최초로 일어나. 그럼 지방은 아직도 한 번도 소화가 안 일어났네. 그게 맞아요. 여태까지 순서가. 여기까지 해서 앞에 숙제 내줬지요. 하시고 다음 시간까지 숙제 내준 거 해갖고 오시고요. 동영상 수업 듣고 내용 정리 해갖고 오시면 됩니다. 보강 시간까지. 알았죠? 고생했어요.